짠. 호이. 자, 그 다음 해볼 건 p 오비탈 이기마스 p 오비탈. 자, p 오비탈은 각운동량 영역수가 얼마임? 1. 그러면 자기항자수는 마이너스 1, 0, 1.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앵귤러 파트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 앵귤러 파트 어디에 있었죠? 교재? 앵귤러 파트 교재 어디에 있었어요? 앵귤러 파트는 교재 어디 있어요? 바로 표 1에 있죠? 표 1. 그럼 그 표 1에 자, y라고 쓰고 첫 번째는 요게 각운동량 양자수 L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자기 양자수 ML이죠? 그래서 앵귤러 파트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빵 1, 1, 1 마이너스 1 아시겠죠? 걔네들을 표 1에서 찾은 거예요. 자, 표 1을 펴고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작. 자,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좋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파동 함수는 복소수 함수죠. 맞나요? 그래서 파동 함수는 이렇게 뭐가 들어있냐면 허수 i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앵귤러 파트예요. 알겠죠? 물론 복소수는 실수를 다 포함하잖아요. 포함하기 때문에 묘역에도 y 1박은 이건 온전한 실수 함수죠. 그래서 이건 실수지만 그런데 이렇게 i가 들어있는 걸로 보아 전체적으로는 복소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가 다루기 편해요? 복소수가 다루기 편해요? 실수가 다루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파동함수는 복소수 함수지만 계산하기가 편한 실수 함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복소수 함수는 맞는데 그 복소수 함수로 두면 계산이 불편해서 아 이거 실수 함수로 좀 바꾸면 좀 변할 것 같은데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 뭐냐면은 실수 함수로 바꾸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소수의 구조를 잘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얘는 이 자체로 실수 함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는 오이에 얘는 원래부터 실수 함수. 그럼 얘는 뭐 특별히 손 대겠어요? 그대로 두겠어요? 너는 그대로 개꿀. 알겠죠? 그럼 이게 허수가 들어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i가 있고 여기 i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3 8파이 루트 사인 시타 한 다음에 코사인 파이 i 사인 파이 맞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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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더하기 한 다음에 코사인 파이 빼기 i 사인 파이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떨 거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y11 하고요. y1 마이너스 1을 더해봅니다. 더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더하기보다는 빼봅시다. 빼봅니다. 찾았어요? 빼봅니다. 그러면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그대로 빼면 어디는 살아남고 어디는 뿅 사라져요. 보시다시피 이 뒤쪽 부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자, 보시다시피 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두 개 더하면 여긴 똑같은데 이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남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 곱하기 하고 사인 시타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뭐 대단한 거예요, 뭐 특별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 복소수 함수를 이 허수부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여기에 남아 있는 코사인 부분만 따로 이렇게 빼서 표현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한 두 부분에다가 어떤 상수를 뿅 곱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이 부분이 남겠죠? 여기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아는 px 오비탈입니다. px 오비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앵귤러 파트에 나와 있는 수식 있죠. 그 수식이 다가 아니라 그 수식으로부터 뭔가 수리적 처리를 해서 그걸 다시 px와 py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요. 원래 앵귤러 파트는 복소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px 부분에는 허수부가 있어요? 허수부가 없어요? 허수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산이 불편해지겠어요? 편리해지겠어요? 편리해지겠죠? 그렇게 바꿔놓은 함수를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동함수와 오비탈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은 원래 파동함수의 허수부를 제거해서 실수부만으로 표현한 수식을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죠? 그럼 이 상수는 그냥 임의의 상수겠어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상수겠어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상수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정합니다. 이때 px y11 y1 마이너스 1 이 서로 축퇴가 무슨 말이죠?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했죠.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도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상황을 축퇴라고 했죠. 축퇴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상수가 결정됩니다. 저 어떤 상수가 막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실수부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요거 있죠. 요거. 그렇게 만든 요것이 누구랑 에너지가 똑같도록 요거와 요거랑 에너지가 똑같도록 이 어떤 상수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고 역학적 에너지를 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고 계산을 하면 어떤 상수가 표현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것과 여기서 구해놓은 에너지가 같도록 이 상수를 다시 조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px 오비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px 오비탈이 어디에 있느냐?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찾았어요? 네. 105페이지에 보면 표 3 나오죠? 네. 105페이지 표 3. 105페이지 표 3에 앵귤러 파트는 앵귤러 파트인데 px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루트 4파이분의 3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상수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어떤 상수라고 하는 부분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8분의 3파이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px 오비탈의 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x 오비탈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수식을 그림으로 그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px 오비탈 그 그림 그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px 오비탈이 이 수식을 그래프로 그린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표 3은 출처가 어디냐? 옥스토비 책이에요. 이 옥스토비 책에 있는 표 3을 가지고 고민아 교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 시험 문제의 표는 옥스토비 책의 표 3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표 1, 표 2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애트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Physical Chemistry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표들이에요. 그래서 물리화학 책은 일반 학책보다 수리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으로 앵귤러 파트, 레디얼 파트를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표 1에는 앵귤러 파트가 이렇게 복수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애트킨스에 나와 있는 표 3에는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덜렁 이렇게 나와요. 그냥 덜렁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px 오비탈의 수식이 이거다. 앵귤러 파트가 이거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뭐냐면은 문제가 원하는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왜 이거 말고 그냥 바로 이것만 하지 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느냐? 바로 고민아 교사가 여기에 있는 자기 양자수 0이 pz 1과 마이너스 1의 조합이 px나 py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을 그나마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문제에 응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px 오비탈이 만들어진 것이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눈치 깠겠네요. py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지. py는 자, 다 썼어요? 여기서 썼죠? 그럼 케이스 2 두 개를 더해보자고요. 두 개를 더해보자고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더해지니까 앞부분이 소거가 되고 뒷부분이 남겠죠. 맞나요? 뒷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사인 시타가 남고 다시 사인 파이가 나올 거예요. 맞죠? 맞죠? 그리고 누가 남냐면 허수 i가 나올 겁니다. 맞죠? 여기 i가 있기 때문에 허수 i가 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더하기가 된 상태로 어떤 상수를 곱해요? 그럼 더하기니까 여기 안에 허수 i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사인 시타 사인 파이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요걸 py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py는 앞서 만들어 놓은 y11, y1-1과 서로 축퇴되도록 요 상수를 재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표 3에 py라고 나와 있을 거고 요 자리가 그냥 사인 파이면 되는 겁니다. 만드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 실수됐는데 허수 들어있는데 실수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 상수 안에 허수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허수를 집어넣어서 역시 연산을 해가지고는 여기가 실수가 나오도록 조작을 해 놓은 겁니다. 뭐만 되면 되도록 요 세 개가 에너지가 같게만 되도록.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py 오비탈입니다. 됐죠? 그리고 남아있는 앵귤러 파트의 자기양자수가 0, 0, 0, 0 보이시죠? 얘는 원래부터 실수한 함수라고 했죠. 원래부터 실수한 함수라고. 얘 허수부가 없잖아요. 얘를 그냥 관습적으로 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관습적으로 PZ라고 하는 겁니다. 쟤를 그냥 관습적으로 PZ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PZ 오비탈은 바로 자기 양자수가 얼마인 걸 뜻한다? PZ는 자기 양자수가 0인 것을 뜻한다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시험에 나와요. 미스곡에서 저거 시험에 낸 적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px, py가 자기 양자수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결과는 뭐냐면 px하고 py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자기 양자수 -1과 2를 조합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서 px와 py는 저기에 있는 ml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서로 선형 조합 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형조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더하기나 빼기 한 거. 알겠죠?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형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걸 두 개를 가져다가 한 번 빼고 한 번 더해서 새롭게 만든 게 px, py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한 게 뭐고요? 아무 짓도 안 한 게 PZ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타나 있는 최종적인 실수 형태로 표현된 수식 있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x 오비탈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그놈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줄게요. 됐습니다. 지나. 으쌰. 오비통이랑 파동함수에서 실수만 뺀 거라고. 네, 실수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면 원래 허수잖아요. 그러면 허수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못 그리죠. 왜냐하면 허수는 그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리얼월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허수 상황의 그림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의 핵심은 뭐예요? 그림의 핵심은 대소죠. 긴 선, 짧은 선, 깊은 원근감, 뭐 깊고 좁고 연하고 진하고 이게 그림이잖아요. 근데 허수는 대소가 있다 그래서 대소가 없다 그랬어요. 대소가 없기 때문에 허수를 포함하는 그림은 그림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비탈들은 원래 파동함수들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많은 물리학과 화학과 학생들이 그냥 뭐냐면 드랍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의 그 뭐냐면 일자리가 위협을 받겠죠. 학생이 없으면 교수도 잘리니까요. 그래서 교수들이 애들이 드랍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실수로 바꿔서 실수로 나온 부분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원래 헛순인 건데 그림이 없어야 되는 걸 억지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느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양자역학책은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양자역학책은 계산밖에 없어요. 아무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 형태의 양자역학은 엄밀한 의미로 다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그 틀린 그림을 통한 양자역학적 설명이 지난 100년 동안 개발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도 체계적으로 하면 하나의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양자역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즉 화학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은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입체 구조도 나와 있는 수식의 표현일 뿐인 거지 진짜 전자가 그렇게 분포하느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오비탈의 입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 3. 자, 뭐부터 해볼 거냐면 가장 편하게 PZ 먼저 해보죠. PZ. 자, PZ는 수식이 어떻게 됐어요? 루트 4파이분의 3의 코사인 시타였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쟤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예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시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시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위도라고 했죠. 위도니까 변역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바로 0에서 파이까지. 그럼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첫 번째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어쨌거나 PZ 오비탈이라는 것의 함수값이 1보다 크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PZ 오비탈 함수값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pz 오피탈 함수값이 0이 음수가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위도의 영역에 따라서 pz 오피탈의 함수값이 어디서는 양수, 0, 음수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위도는 위도인데 어느 축으로부터의 위도예요? 위도는 위도인데 Z축으로부터의 위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XY 지평선을 가정하고 이렇게 G축을 가정을 하면 관찰자가 어디 있느냐?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원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관찰자가 핵 위에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이 관찰자가 북극을 딱 봤어요. 북극을 봐서 하겠어요? 북극을 봤다는 얘기는 위도 몇 도? 위도 0도. 0 넣으면 코사인 0이 얼마예요? 코사인 0이 1이잖아요. 그러면 상수는 잠깐 무시하고 요값만 생각을 좀 해보면 하늘을 딱 쳐다보면 코사인 시타가 1이 되니까 얘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함수값이 계속 1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을 북극을 바라보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레디얼 파트 값이 1이란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개를 조금 낮춰보자. 조금 낮춰가지고 한 여기서 60도쯤으로 바라보자. 보이세요? 그럼 60도쯤으로 바라보면 코사인 60도는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부터 함수 값이 0.5, 0.5, 0.5, 0.5, 0.5, 0.5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각도에 따라서 함수 값이 1111이다가 0.5, 0.5, 0.5면 여기 연속적으로 이제 변하겠죠. 0.9, 0.9, 0.8, 0.8, 0.7 계속 변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다가 드디어 시타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봤다가 60도가 아니라 90도로 딱 봤다. 90도로 딱 봤더니 90도 넣으니까 함수값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내가 시선 처리를 이쪽에 하면 함수값이 0,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다가 이 각도를 자, 여기는 0도죠. 여기는 60도죠. 여기는 90도죠. 자, 여기는 뭐냐면은 150도. 150도 맞나? 아니지.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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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를 바라보게 되면 코사인 120도 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이 함수값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즉 어떤 각도의 어떤 바라보는 각도의 모든 위치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계속 그 값을 띈다는 얘기가 바로 이 함수의 의미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완전히 남극을 바라보면 함수값은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각 위치마다 함수값이 존재하는 걸 지금 이런 식으로 숫자로 1111111 0.5 0.5 쓰면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 함수값을 색깔의 진하기로 표현하는 거야. 색깔의 진하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0.5, 0.5보다는 1111 함수값이 크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북극을 바라볼 때 그림을 굉장히 진하게 그립니다. 진하게, 이게 진하게 그리고 이 북극 남극에서 멀어질수록 얘가 점점 옅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옅어지다가 여기는 빵. 알겠죠? 그러다가 다시 90도가 넘어가면 다시 색깔이 슥 연해지다가 남극으로 갈수록 더더더 진해지는 거지. 더더더 진해지다가 남극에서 아주 진해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뺑 돌려 그린 게 PZ야.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60도라고 하면 60도의 방향은 여기지만 그러면 내 팔 위 방향에서 함수값이 0.5, 0.5, 0.5, 0.5, 0.5, 0.5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60도가 여기만 있느냐? 여기도 60도지.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고. 이 선상에서 함수값이 다 0.5, 0.5, 0.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는 뻘구죽죽하고 여기는 0, 여기는 부르딩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 표현한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PZ라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PZ 오비탈은 그냥 여기가 막 진하고 나머지 여경은 이렇게 좀 연해요. 이렇게 연하고 남극으로 할수록 진한데 나머지 형이 이게 연해. 그리고 XY 지평선은 투명. 알겠죠? 이게 PZ야. 그러니까 이게 요 극좌표계 그림을 직교좌표계에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구름이 어디까지가 구름이냐고.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모습을 어디까지 그려? 바로 전자 발견 확률 90%까지 외곽선으로 그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PZ라고 하는 녀석의 앵귤러 파트야.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이게 요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리고 이때 PZ에서는 자연스럽게도 요 XY 평면을 뭐라고 부르죠? PZ에서는 XY 평면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앵귤러 노드라고 하죠? 기억하죠? 자, 앵귤러 노드에 생긴 모양은 항상 바로 열린면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XY 평면은 닫힌 면이에요? 당연히 열린 면이에요. 열린 면이고 그게 PZ에서의 앵귤러 노드. 알겠죠? 그게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PZ 오비탈을 얘기하면 이거야. 더 사가지고 이게 시선에 따라서 색깔이 막 바뀌는 거지. 여기서 내가 북극을 봐. 그러면 새빨간 거야. 알겠어요? 새빨갛다가 고기를 좀 닫죠. 그러면 빨간 게 조금 옅어져. 그래서 빨간 게 좀 옅은데 근데 옅어지다가
오, 지평선을 봤는데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투명해, 투명해. 그러다가 지평선에서 조금 내렸더니 갑자기 푸딩 한 거지. 그럼 푸딩 하다, 갑자기 파란색이네. 그래서 푸딩 하다가 내가 남극을 내려다 보니까 새파래지는 거야. 요 모습이 여기서도 한 바퀴 전체 있는 게 비슷하더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요게 X축 언저리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게 PX, Y축 언저리에서 나타나는 게 PY. 그걸 반영해 주는 수식이 아까 PX는 루트 3분의 4파이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무슨 말이겠어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x 오비탈 모양이 나타나요. 알겠죠? 그 다음 py는 여기에서 사인 시타의 사인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그러면 하나만 슬쩍 물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px의 앵귤러 노드는 무엇일까요? px의 앵귤러 노드는 뭐예요? YZ. 자, 그걸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노드는 이걸 뭐로 만드는 조건이죠? 0이죠? 0. 그러면 시타하고 파이가 뭐가 되는데? 시타는 경도의 위도에, 얘는 위도죠. 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파이. 파이는 뭐예요? 경도죠. 경도는 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0에서 2파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 이 앵귤러 파트 전체가 0이 되냐고요. 첫 번째, 시타가 0이거나 파이거나, 그죠? 혹은 파이가 뭐인 거예요?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인 걸 얘기하는 거죠. 0에서 2파이까지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위도는 어디로부터의 위도예요? Z축으로부터의 위도인데 경도는 어디로부터의 경도예요? 경도는 X축으로부터의 경도죠? 그럼 생각해봐요. 극좌표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 Y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축이잖아요. X축에서 2분의 파이면 90도잖아요. 그럼 무슨 축이에요? Y축이잖아요. 근데 X축으로부터 270도면 마이너스 X축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X축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을 포함한 평면이라는 얘기예요. X축을 포함한 평면 뭐겠어요? Y축. 아니. X축이 Y축을 포함한 평면이라는 얘기죠. 그럼 Y축을 포함한 평면 뭐다? 자, 그 다음에 시타가 0에서 파이다. 시타가 0에서 파이다는 얘기는 시타가 0, 시타가 파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Z축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개를 조합하는 통합된 조건. 바로 뭐다? YZ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x 오비탈의 앵귤러 노드는 yz 평면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x, y, z에서 지금 이게 px잖아요. x축에다가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YZ 평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앵귤러 노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수식을 반영해서 그린 거짓말 그림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차피 얘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복소수 함수에서 온 건데 복소수에서 실수만 잘라가지고 그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p 오비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쳐서 이렇게 시각화해 주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믿고 우리가 설명을 해서 만들어 왔던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게 바로 p 오비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PZ했죠, PX했죠, PY는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이 따져보면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p 오비탈의 구조다 라는 것을 껴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안녕. 뭐 가희 방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희? 가희 우리 가희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저예요? 아유 우리 가희 아유 우리 갑자기 만사 굳지 않은 가희가 되었어. 아유 어떻게